오늘은 가정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가정법은, 여러분, 가정법이란, 가정법 하면은 떠오르는 접속사가 뭡니까? if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떠오르죠. 그죠? 그러면, 가정법은 if다. 맞죠? 예.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가정. 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없거나 희박해요? 없거나 희박해요. 그렇죠. 뭔가 사실에 반대되는 표현 혹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희박한 표현을 나타낼 때 가정의 법칙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접속사 if를 떠올리면 가정법은 다 if다라고 할 수 있으나 if가 쓰였다고 해서 다 가정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if가 쓰였지만 그 if절의 내용에 실현 뭐가 그렇죠.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은 낮다 요건데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요건 뭐냐면 거의 직설에 가깝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희박한 거 요게 여러분들 가정이거든요. 가정.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선생님 직설일지 가정일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용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죠?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이거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이런 게 가정인 거예요.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음 달 둘째 주에 비가 안 오면 여행 갈 겁니다. 이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희박해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 50% 이상의 가능성은 있잖아요. 아직 일개월 모르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로또 당첨 확률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직설에 가깝다. 이제 내용상으로 따져줄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어쨌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희박하다 그러면 가정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세요. 그 얘기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가정의 법칙이 한 4-5개 정도 되는데 오늘은 그거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식 같은 것만 잘 외워두면은 가정법의 문제도 풀 수 있고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의 법칙은요. 어디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냐면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동사의 시제를 가지고 장난치면 잘 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동사의 시제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네, 장난을 잘 치고 누가 장난쳐서 딱 동사 시제를 던졌는데 요게 진짜 시점이 이게 진짜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현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대과거야? 과거야?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가정의 법칙을 봅시다. 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의 법칙을 보기 전에 중요한 개념 2가지를 꼭 안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1번 안고, 2번 업고, 3번 밟고. 뭡니까? 안고. 알겠죠? 안고 들어갑니다. 자, 뭐냐면 if라고 하는 접속사는 지금 무슨 절이죠? 안에. 부사절. 부사절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 부사절은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주절의 동사 행위를 꾸며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네, 부사절의 원칙적인 위치는 맨 앞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원래 완전한 문장 맨 뒤입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도치돼서 나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늘 쓸 예문은 다 if절을 앞에다 쓸 거예요. 알겠죠?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법칙이 뭐냐면 우리 계속 해왔던 거 있잖아요.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 절에서는 뭐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렇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따라서 요 부사절의 if절 여기에는 will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절대 안 된다. 요거.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법칙은요. 요 주절 있죠. 가정의 법칙이 적용이 됐다 그러면 그 순간 항상 주절은 if절보다 미래겠어, 과거겠어? 미래겠죠. 미래겠죠. 왜? 이거라면 이거일 것이다잖아. A라면 B일 것이다니까 일단 A가 선행 조건이 돼야 B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주절에는 미래형 조동사가 보여야 된다, 안 된다? 된다. 따라서 미래형 조동사 will 혹은 can 혹은 may 요딴 것들 보여야 돼요. will의 과거가 뭡니까? would. can의 과거? may의 과거? 그렇죠. 따라서 요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보여야 한다라는 거야. 이 2가지 법칙 기억하겠죠? 자, 첫 번째, if절엔 will이 나와서는
안 돼요. 안 됐다. 그럼 위를 쓰고 싶을 때, 즉 미래를 쓰고 싶을 때는 뭘로 대신해서 쓴다? 현재. 현재. 다시 물어볼게요. if절에 미래를 쓰고 싶을 때는 위를 못 쓰니까 뭘로 대신한다? 현재. 그렇지. 꼭 기억해. 그러면 if절에 현정이 나오면 당연히 그거는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절에는 반드시 무슨 형조동사가 보여야 한다? 미래형 조동사. 알죠? 조동사 미래형의 과거 형태는 나올 수 있지만, 그죠? 조동사 미래형 조동사. 그래서 will, can, may, 과거는 would, could, might.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갖고 조물럭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어요? 쪼물딱이 있죠. 그죠? 우리 이제 만두 빚는 시즌이 왔잖아요. 그죠? 네, 쪼물딱 손 씻지도 않고, 그죠? 왜 간이 필요 없어. 왜? 내 손으로 하는데 뭐 소금이 필요해. 이미 짠데. 그죠? 이미 짜요. 자, 이미 짜요. 그죠? 네, 이 노래 모르죠? 네, 창정, 임창정. 소십적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죠. 이미 나에게로. 네, 자, 편집 딱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본다? 가정의 법칙을 본다. 알겠죠? 여러분들 가정의 법칙을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정의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거든. 그지? 가정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미래를 가정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사실의 반대인 현재를 가정할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의 반대인 과거를 가정할 수 있겠죠. 이거 기본적인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름하여 가정법 현재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안다면 뭐를 알아? 그녀의 전화번호를. 나는 전화를 할 것이다. 그녀에게 말이야. 자, 요 문장을 한번 우리가 뜯어보시면 지금 분명히 if절에 현재형 동사가 나와 있죠? 이거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 미래죠. 왜냐하면 if절에는 will을 쓸 수가 없다. 주절처럼. 그쵸? 따라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제는 현재지만 실제적으로는 언제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미래를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정법 현재는. 자, 그럼 공식은 나왔어요. 가정법 현재의 공식은 if절에 뭘 쓴다? 현재. if절에 현재형 동사를 쓴다. 그리고 주절에는 뭘 쓴다? 조동사도 현재형으로 맞춰주는 거야. 알겠죠? 네. 조동사의 현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게 바로 뭐다? 가정법 현재의 공식이다. 알겠죠? 선생님, 미래를 가정하는데 왜 이름이 가정법 현재예요? 현재형 동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법의 이름은요, if절의 동사의 시제를 갖다가 빼가지고 지은 거야. 즉, 미래를 가정한다 하지만 얘는 if절에 현재를 썼잖아. 그래서 이름이 뭐야? 가정법 현재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첫 단추가 잘못 꿰매졌지. 왜? 미래를 가정하면 미래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니까? 현재를 써야 되니까 이미 어긋나 버렸어요. 요게. 요렇게 맞지 않고 요렇게 어긋났어. 하나씩 밑으로 가면 돼. 그럼 질문할게요. 미래를 가정하기 위해 현재형을 썼으면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 현재형 못 쓰죠. 과거. 그렇지. 한 단계 밑으로. 미래를 가정하기 위해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 과거를 가정하기 위해 대과거. 그렇죠. 다시 한번. 미래를 가정하기 위해 과거를. 자, 다 같이 손 들어. 손. 네, 똑같이 해야 돼. 이미지화해서 기억하라고. 자, 미래를 가정하기 위해 과거를. 자,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 과거를 가정하기 위해 대과거를. 이거야, 가정법은. 뭐야? 위에서 아래로. 디스코예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위에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춤쟁이.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엇갈려서 가야 되잖아. 같이 가면 웃기잖아요. 그죠? 같이 가면 노인네요. 그죠? 노인네. 자, 편집. 자, 같이 가면 노땅이에요. 같이 가면. 따로 가야 돼. 이렇게. 다시 해볼게. 손 들어. 네. 미래를 가정하기 위해. 자, 해야지. 미래를 가정하기 위해 미래를 가정하기 위해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 과거를 가정하기 위해 대과거를.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유튜브 썸네일 나와요. 아, 괜찮아요. 이러고. 지금 얼굴 빨개졌죠? 굉장히 쪽팔려요, 지금. 자,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내 한 몸 던지는 거야.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해, 과거를, 대과를. 이렇게. 알겠죠?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알겠지? 기억하겠지? 네. 오케이. 자, 그래. 그러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미래를 가정하기 위해 현재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외워졌지. 현재를 가정하기 위한 뭘 쓴다? 과거를 쓴다. 그러면 다 똑같지만 요거를 니의 과거 동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안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앞으로 안다면이 아니라 이제 지금 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절. 요것도 시제 맞춰줘야지. 얘는 현재형을 썼으니까 조동사를 현재 썼단 말이야. 그죠? 그럼 과거를 썼으니까 조동사도 뭘 써? 우드컬. 그렇지. would call. 이렇게. 그냥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친구는 이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가정법. 과거. 그렇지. 과거형을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정의 시점은 언제다? 현재 가정. 그렇지. 현재를 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공식을 보자면은 가정법 과거니까 이 부절에 과거형 동사를 딱 쓰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주절은 뭘 쓴다?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갖다가 딱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네, 자, 그럼 이제 언제 가정할까? 현재까지 했으니까 과거 가정하자. 그죠? 그러면 과거를 가정하기 위해서 대과거. 그렇지. 대과거를. 그러면 new가 아니라 이제 뭐가 돼? had known. 그죠? 그럼 이제 해석은 안다면이 아니라 알았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의 전번에 알았었더라면 그녀에게 전화를 했었을 텐데 뭐뭐 했었을 텐데 우리 조동사편 기억납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 주로 과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 따라서 조동사를 가지고 과거 시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조동사 뒤에다가 어떤 형태 두 개를 붙입니까? have PP. PP, have PP. 그렇죠. would have PP, 뭐 should have PP, must have PP, might have PP 기억나죠? 네. 그러면 뭐뭐 했을 텐데니까 would have PP를 쓰면 돼요. would have 왜 이렇게 조용해요? called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would have PP. 따라서 정리해볼까? 이 친구는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가정법 과거 그렇죠. 완료라고 이름 짓고 이것은 과거 완료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정의 시점은 그렇죠. 과거를 가정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 봐야죠. 자, 공식은 어떻게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부절은 대과거. 그냥 과거 완료로 통일할게요. 자, 과거 완료 형태를 쓰고 자, 주절은 뭘 쓴다? 뭘 쓴다? 동사. 그렇죠. 조동사의 과거. 그렇죠. 네. 왜냐면 would, could, might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중요하죠. 플러스. have PP. pp. 이렇게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뭐 했을 텐데면 would have pp고 할 수 있었을 텐데 could 써도 되겠죠, 의미상. 네.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could have called 이렇게 나왔을 때 전화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might have called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빡 됐죠? 네. 이해 빡 됐죠? 이해 빡 됐죠? 그래요. 그럼 두 가지의 가정법만 더 보면 돼, 이제 우리가. 이거 지워도 될까? 네. 지울까? 네. 지워도 되겠죠? 네. 네, 여러분들 또 나중에 보면서 저기 하면 되니까, 뭐 하면 되니까? 복습. 복습하고 필기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걸 일단 지우고 나중에 공식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답니다. 세 가지를. 예. 또 있어요. 예. 아이고, 요건 지워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거 다시 쓸게요. 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는 이제 혼합가정이라는 게 있어. 무슨 가정? 혼합가정. 그렇죠. 혼합가정. 자, 혼합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시점이 혼합된 거예요. 지금은 시점이 다 똑같았어요. 가정법 현재는 다 미래를 나타냈고요. 주절과 종속절이. 가정법 현재는 다 현재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다 과거를 나타냈단 말이지. 그런데 시점이 다 똑같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어저께 내가 일찍 잤으면 지금 안 졸릴 텐데. 뭐 이런 시점의 혼합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저께 일찍 잤더라면 이거 뭐야? 어저께 일찍 안 잤다. 이거지. 지금 안 졸릴 텐데 이건 뭐야? 지금 졸려. 즉 시점이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예요. 혼합됐죠. 그렇죠. 그리고 혼합
가정법의 공식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공식이 저 안드로메다에서 오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지구상에 있는 거 딱딱 떼다 쓰면 돼. 딱딱. 그렇죠. 딱딱이죠. 딱딱. 캐스네츠. 딱딱딱딱딱딱딱. 그렇죠? 딱딱 떼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일찍 잤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일찍 잤더라면은 시점이 언제야? 과거죠. 그럼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가정법 뭘 써라? 제가 그렇죠. 과거 완료를 써라. 그렇죠? had pp 이용하면 되는 거야, 이 부절에는. 자, 만약에 말해요. 내가 had gone to bed early 했었다면. 아이고, 야, 어저께 일찍 잤다면, 아유, 지금 안 졸릴 텐데니까, 지금이라는 건 언제를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를 가정하는 주절의 공식을 쓰면 됩니다. I wouldn't be sleepy now. 지금 안 졸릴 텐데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봐봐. 혼합 가정이라는 것은 이 부절은 과거를 가정하기 위해서 had pp를 썼고, 과거 가정. 자, 주절은 언제를 가정하기 위해서?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would 동사 원형을 썼단 말이에요. 이 가정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실 가정법은 이 부절과 주절의 동사의 시제 관련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워낙에 기계적으로 외우다가 보면은 잘못해서 이 주절의 동사를 골라야 돼. 앞에를 보고 이제 여기가 wouldn't가 답이냐 아니면 wouldn't have been, have pp가 답이냐. 이걸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부절을 딱 봤더니 이 부절이 had pp면 주절은 보통 would have pp잖아. 잘못 고르면 얘를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닌 게 혼합 가정이잖아요. 그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얘는 그냥 써져 있어. 근데 뭘 고르래? had gone이 답이냐, went가 답이냐, 예를 들어 이걸 물어봤어. 그러면 주절을 보고 이 부절을 고르고 이 부절을 보고 주절을 고르는 거거든. 가정법은. 주절을 봤더니 would 동사 원형이면 가정법 과거거든. 그럼 이 부절은 과거 동사가 맞겠지 하고 이걸 딱 쓰면 이게 틀리는 게 혼합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혼합 가정은 워낙 섞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해석이 되게 중요하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자, 잤다면이라는 건 언제야? 어제지. 근데 이거는 now가 붙었다라는 건 이게 어제야, 지금이야? 현재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혼합 가정이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잘 들어요? 100%는 아니지만 이거 잘 들어야 돼. 100%는 몇 프로? 100%. 100%는 아니지만 주로 혼합 가정인 경우에 즉 이 부절의 had pp 주절에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을 쓰는 혼합 가정인 경우에는 요 주절에요 now나 혹은 today가 주로 보인다. 다시 혼합 가정인 경우 혼합적으로다가 시점을 골라야 되는 혼합 가정인 경우에는 주로 주절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 now나 today가 보인다. 알겠죠? 뭐나 뭐가 보인다? 그렇죠. 몇 프로는 아니지만 100%는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주로 10문제 중에 8, 9문제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해석상으로 100%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가 될 수밖에 없어. 해석을 해보면 그냥 딱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법은 너무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은 혼합 가정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의 강조 표현이죠. 반드시 해석을 해봐라. 알겠지? 어렵지 않으니까 해석.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반드시 해석을 해라. 어떻게? 반드시. 그래. 너넨 참 착해. 이제 절대 뭐라 하지 않아. 자, 착해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죠. 다시 해석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가정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 요걸 아까 내가 왜 안 지웠냐면, 잘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몰라요. 사실 잘은 모르죠. 그렇죠? 즉 내가 그녀의 전번을 안다면 전화할 텐데 라는 얘기는 미래에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내 이 가정법 현재가 이 진짜 가정법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아니에요. 얘는 가정법이 그냥 아니에요. 미래 가정 이렇게 쓴 이유, 가정법 현재 이렇게 쓴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정법이 아닌데 뭐냐면 사실 이 현재형 동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구조는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사실은 얘는 그냥 조건문이야, 조건문. 단순 조건. 그러니까 직설에 가까운 거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따가 수업 끝날 때 비 안 오면은 나가서 축구해야지.
이거 가능성 되게 높잖아. 특히 그냥 느낌학적으로 다가봤을 때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오늘 비 와, 안 와? 딱 봐도 오늘 맑았잖아요. 안 오잖아, 그지? 그럼 그런 문장을 이렇게 쓰면 다 가정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형 동사를 쓰고 이 부절에 주절에 will 플러스 동사원형, 뭐 can 플러스 동사원형, may 플러스 동사원형, 뭐 should, might, should, 뭐 must 동사원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건 그냥 직설이다. 이 시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왜 적었느냐? 굳이 다음 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 게 뭐였어? 첫 단추를 알아야 왜 현재를 가정하는데 현재형을 안 써? 이런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얘 때문에 하나씩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 미래의 일은 다 실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요. 아닌 것도 있잖아.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전 재산 다 너네 줄게. 이거 주겠다라는 거야. 말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맞아. 절대 안 준다는 얘기잖아. 왜?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은 없다. 뭐 향후 한 1000년 동안은 없을 수도 있어. 그치? 뭐 우주 전체가 어떤 이상한 기운이 돌아가지고다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돌고 막 그러면 서쪽에서 뜰 수 있잖아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미래에 대한 가정인데 그것도 이걸로 쓸 수 있어 그럼? 없죠. 그러니까 가정법이 하나가 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안 필요해? 그건 마음에 있는 거고 마음적으로는 안 필요하고 싶겠지. 그지? 필요하단 말이야. 뭐를 가정하는? 바로 미래를 가정하는. 그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얘는 너무 정직해. 아주 유일하게 정직한 가정법의 이름인데 미래를 가정하는 가정법. 마지막 정직해 이거. 이름이 뭐겠어? 정직한 가정법. 그렇죠. 바로 이 가정법 미래라는 게 이제 마지막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는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자, if 만약에 내가 should 왠지 얘가 특징이겠지. should have free time. 내가 여가 시간이 있다면 I would 혹은 will travel abroad 해외여행 갈 텐데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if절에 뭘 썼죠? should. 얘가 포인트예요. should를 썼고 주절엔 뭘 썼죠? would나 will이나 would 동사원형을 썼죠. 그 얘기는 조동사 과거 현재 동사원형 이게 법칙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의 가정법 미래인데 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should 가정법 미래다 이렇게 외워요. 이 부절에 should가 나오는 should 가정법 미래. 그럼 선생님 이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요거 있었죠. 요거 아까 현재형 쓰는 거. 요거보다 실현 가능성이 더 희박한 거야 이거는. 얘보다 강도가 더 높은 거야. 얘는 실현 가능성이 이제 높았잖아요. 얘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희박하고 그래. 여지는 남아있지만 가능성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얘보다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슈드 가정법 미래. 자, 마지막은 뭐냐면 완전히 불가능한 거 있죠? 완전히 불가능한 미래. 아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요거 있죠? 자, 그런 문장을 만들 때 쓰는 건데 if 만약에 the sunny were to rise 서쪽에서 in the west 아까 내가 뭐였지? 뭐 준다고 했죠? I would give 말. all my money to 너희들에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 뭐냐? 바로 요 were to 부정사라는 거야. were to 부정사가 이 부절에 나오고요. 자, 주절에는 뭡니까?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이 나오는 가정법이다 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는 실현가능성의 강력량이 없어 그냥. 아예 그냥 빵프로 이렇게 없는 거야. 자, 그럼 미래를 나타내는 가정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얘는 가정법은 아니지만 자, if절에 뭘 쓰는 거? 현재형을 쓰는 표현이 있고 요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얘보다는 희박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should 가정법 미래가 있는데 should 가정법 미래는 if절에 뭘 쓰고? should를 쓰고 동사원형. 주절은 조동사 과거 혹은 조동사 현재.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would 동사원형이나 will 동사원형이 나온다. 알겠죠? 그런데 were to 가정법 미래는 실현 가능성이 완전 제로. 그죠? 없는 거. 요거 were to 가정법 미래는 이 부절에 were to 부정사를 쓰고 주절에는 뭘 쓴다? would 동사원형을 쓴다. 참 좋죠, 칠판이. 그죠? 무슨 짓을 해도 안 지워져요. 절대로. 그죠? 마법과 같은 칠판이요. 이렇게 해도 안 지워진다는 거. 좋네요. 그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외워요. 왜? 외우지 않고는 답을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해석이 돼도 답을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하지 않으면? 외우지 않으면. 뭐를? 공식을. 이 부절과 주절의 공식을 반드시
계속 X를 하면 안 되죠? if 주가 주절의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안 외우면 못 풀어요. 외워야 풉니다. 알겠죠? 네. 이거를 기억하고. 알겠죠? 네. 요거를 기억해야 돼. 요거. 미래면 현재, 현재면 과거, 과거면 대과거. 요거.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복습 철저히 하시고. 알겠습니까? 야. 네, 좋아요.